안녕하십니까. 주식대장 왕초보 선생입니다. 밤사이 큰 이슈가 터져서 긴급하게 아침 영상 하나를 찍습니다. 미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도란스가 했던 상호간세는 위법이다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주식을 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나 또 국가별로 상당히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거의 밤샘을 하면서 도란스가 또 바로 대응을 하는 연설을 한다길래 기다렸다가 3시부터 2시 15분도 안 돼서 기다렸다가 3시부터 4시 넘어까지 들었는데요. 직접 들었는데 기자들 질문도 받고 이 영상은 공부용 영상입니다. 참고만 하셔야 되고 저는 주식대장 왕초보 선생입니다. 자, 그러면서 나스닥도 급반등을 했습니다. 이제 아직 넘지를 못할 것이다 하는 게 초반에 넘었다가 도란스가 다시 뱀비전 매업을 보고 설명을 하면 더 빨리 들을 수 있을 것 같네요. 넘었다가 도란스가 2시 반부터 설명을 한다 할 때 다시 긴장을 해서 쭉 빠졌다가 나중에 발표를 하면서 다시 올라갔는데 일단 근본적으로 위법이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기존 무역법 232조 법안이랑 301조에 해당하는 것은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것이고 상호간세에 관한 것만 위헌이라는 결론이 난 것입니다.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기존 232조랑 301조, 301조는 거의 대중국에 관련된 법안이고요. 232조는 우리나라 관련 같은 경우는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이런 쪽에 품목관세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반도체는 추가관세를 한다 해가지고 안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고, 그럼 이 부분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제 개인적으로 어제 도란스가 직접 하는 얘기를 다 들었기 때문에 도란스는 지금 그게 나오자마자 상당히 미 법원을 대법원을 요구를 하면서 저를 옛날 이야기까지 다 꺼내던데, 그러면서 나는 그런 걸 하는 건 더 오히려 더 낫다. 그러면 나는 내가 바로 할 수 있는 122조 항을 끌고 나와서 바로 관세 10%를 매기겠다. 사인을 할 것이고 그게 한 3일 안에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젯밤에 일어났기 때문에 3일이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월요일 저녁이나 되겠죠. 그럼 일단 이걸 어떻게 호재로 봐야 되는가. 투자 심리적으로는 그동안에 핍박받던 우리나라나 일본, 그 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좋을 수밖에 없죠. 유럽도 어저께 상당히 반응들을 빨리 보였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일 수밖에 없죠. 지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나스닥 0.9%, 러셀은 오히려 위험하다고 판단하니까 러셀은 안 좋죠. 미국 내에. 그러나 유럽 쪽의 시장들은 다 1.5%, 1%대 상승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동안에 관세에 대해서 비판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좋지 않느냐라고 일단 시장은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시장도 월요일날 저희들이 공부했던 선물 옵션 872는 바로 깨질 겁니다. 돌파할 겁니다. 그러면 거의 6천 시장을 월요일날 만들 수도 있을 것이에요. 5,895에서 6,151 라인인데 일단 거의 6천에 육박한 라인에서 시작을 할 것이고, 왜 그러냐. 자, 실제적인 혜택을 보는 것은 잘 들으세요. 실질적으로 상호관세를 제일 처음에 적용할 때 가장 먼저 했던 게 음식료입니다. 음식료. 자, 음식료 관련 우리 생각해 봅시다. 음식료 관련은 상호관세에 해당되는 섹터입니다. 미국에 우리가 뭘 제일 많이 납품을 하죠? 그렇습니다. 라면, 불닭볶음면이나 일반 신라면부터 해서 라면 업체들이 혜택을 보는 겁니다. 이 관세가 해결됐으니까 일단은. 물론 122조를 들고 나와서 또 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도 세부 항목 조율이라든지 어디까지 적용할지 모르는 것이고, 그거는 일단 150일까지만 할 수 있고
추가를 하려면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존보다는 나아진 것이죠. 나아진 것이고 서명을 한다고 즉각 시행이 된다 한들 아직까지 공백은 있으니까 월요일 시장만큼은 폭등이 그동안에 눌렸던 거를 반영할 수 있는 섹터가 음식료 중 특히 그중에 미국에 수출을 많이 하고 있었던 라면이나 이런 쪽이 혜택을 볼 것으로 봅니다. 두 번째, 가전제품입니다. 가전제품도 바로 시행이 된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가전하면 삼성전자하고 LG전자죠. LG전자, 테레비, 냉장고 뭐 다양하게 있겠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관세를 혜택을 볼 수 있으니까 디스플레이 쪽도 아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으나 일단 가전제품은 맞아요. 그러니까 LG전자 하시는 분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혜택을 추가로 볼 수 있는 게 되는 거니까 단기적으로 어찌됐든 심리적으로 그런 부분들 LG전자 하시는 분들은 기회가 될 것이니까 힘들었던 부분을 만약에 시장에서 반영을 해주고 좋은 결과를 준다면 또 그러나 무작정 보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이겠죠. 도란스가 122조를 끌고 나와서 기자회견할 때 바로 얘기를 하던데 사인을 할 것이고 나는 그걸 어떤 식으로든 서명을 할 것이고 더 다양한 방법을 찾을 것이고 실천을 할 것이다. 즉 노이저, 길게 보면 노이저예요. 또 저기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일단은 월요일만큼은 상당한 시장, 우리 시장이 엄청나게 반응을 할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최대한 그런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돈이 꼭 필요한데 10원도 못 쓰고 힘들고 막 어떨 줄 모르는 분들은 일단은 예전보다는 나아진 거니까 투심은 분명히 좋아질 거예요. 그리고 월요일도 제가 그랬죠. 중국과 일본은 휴장입니다. 일본도 그걸 반영을 할 것인데 휴장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중국도 마찬가지고 중국은 뭐 301조에 걸려 있는 거니까 그래도 중국도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거든. 그러나 그쪽이 휴장이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기회입니다. 화요일부터는 모든 장들이 다 열리기 때문에 일본도 그 부분을 반영하고 그런데 화요일이면 3일째 되는 날이기 때문에 도란스가 3일 안에 발표를 할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그 효력을 시작될 것이 됐으니까 이걸 단기적으로는 좋은 오제이지만 또 저놈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그 부분까지는 그러니까 일단 23, 24일까지 해서 그동안에 소외됐던 가전이나 이런 부분들은 LG전자하고 에게는 수혜가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 잘 가지고 LG전자 하시는 분들은 그 다음에 화장품 중입니다. 화장품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화장품 하시는 분들도 기회가 될 것이에요. 화장품도 네 관세에 상호 관세에 세율이 부과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 때문에 화장품이 지금 안 좋았지 않습니까? 15%의 관세율을 받으니까 수익이 안 좋을 것이라는 걸 했기 때문에 122조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10%입니다. 10%. 즉시 효력을 발생을 하지는 한다고 하고 3일을 해서 그 3일 안에는 관세에 대한 그 노이즈는 사라졌고 향후 기존 15%보다는 10%니까 좀 나아지는 거잖아요. 그 5%만이라도 전체적으로 나아지는 거니까 화장품 관련주들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좀 나아지겠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의류도 포함입니다. 의류주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류주. 그러니까 원래 가장 처음에 FM대로 했을 때 미 대법원이 판결한 상호 관세에 대한 위법에서 그동안에 그 상호 관세에 대해서 적용받고 있던 곳은 음식료, FDA 그쪽이라 음식료, 밀가루 이런 쪽으로 돼서 라면 이쪽에 우리나라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화장품과 그 화합물 쪽, 특수화학 쪽인가 화합물 쪽인데 화장품이 일단 다음에 그 다음 의류, 그 다음에 가전입니다. 전자제품. 그러니까 앞쪽에서 본다면은 일단은 라면 업체들, 수출을 많이 하는 라면 업체들이라든지 김밥 업체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투심이 살아있으니까 또 그런 쪽에 음식료 쪽에 매기가 갖출 가능성. 그 다음에 화장품. 미국에 직접적으로 많이 하는 기업들이 있을 겁니다. APR이나 이런 쪽부터 해서 아모레도 미국 쪽 하는 거, 뭐 코스메카 코리아 등등, 그 다음에 잉글우드랩부터 해서 많을 거예요. 그런 일단 화장품주들, 그 다음에 의류로 수출을 많이 하던 기업들, 그 다음에
가전은 뭐 우리나라 대표 삼성전자와 LG전자를 대두해서 하는 거니까 다른 작은 전자 회사들까지 저는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잘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그러면 투심이 꼭 그렇게만 그쪽에만 살아날 것인가? 일단은 근데 그 상호관세 직접적으로 보는 세트는 그 세 가지 세트니까 그 세 가지 세트를 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그럼 야 이제 우리가 관세도 안 내고 미국 쪽에서 투자를 하는 기업들도 관세에 대한 부담이 덜하니까 뭐 투자를 좀 더 하지 않겠는가? 좀 더 많이 안 사가겠나? 이런 심리도 생길 거 아니에요, 기업들이.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전자상거래 업체들, 아마존이나 지금 테무 이런 중국 업체들까지도 상승을 급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그쪽으로 해서 물건들을 전자상거래 업체들, 아마존이나 이런 데 올려서 판매를 하던 위축되어 있던 투자 심리도 살아나겠죠. 그리고 가장 좋은 건 제가 그랬죠. 수급이 깡패니까 23일 날은 중국과 일본장 휴장이에요. 중국은 301조 때문에 크게 뭐 직접적으로 그걸 한다냐면은 그 다음에 3월 30일부터인가 도란스가 중국을 방문한다는 뉴스를 제가 봤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중국과의 상계도 조율을 할 것으로 본다면 당분간은 좀 시장은 우호적으로 이 추세선을 어떻게 뚫어낼 것인가 했는데 지금 이 대법원 판결이 3월에 나올 3월 초에 나올 수 있다더니 바로 나와가지고 이게 트리거가 일단 돼줬습니다. 트리거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까지 해서 그러나 지금 미국의 내에서도 엔비디아가 투자했던 코어 비어라든지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겠다고 했던 어떤 특정한 그 기업들이 지금 그거를 돈을 못 확보했다 이래가지고 사모펀드 쪽에서 그런 거는 무리가 있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면서 그럼 다른 데 쪽에서도 투자를 하려다가 가능성이 있냐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오라클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쪽에는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누구 지금 그거 투자도 지금 똑바로 못 받았는데 이걸 만들 수 있느냐. 러셀 쪽에서도 지금 보면은 그런 쪽에 지금 여기 지금 SMR 쪽도 어렵죠. 그렇잖아요. SMR 뉴스케일 파워도 8%대 급락이 나오고 오클로도 급락이 나오고 지금 이쪽으로 투자 쪽으로 받아서 하려 했던 쪽들은 다 지금 뭐가 좀 우리나라 원전하고는 다릅니다. 지금 상황이 그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그거 잘 나스닥 하시는 분들 체크를 하셔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아마존이나 이런 쪽은 혜택을 볼 수 있어요. 구글은 제미나이 2가 상당히 뭐 성능이 좋다고 얘기를 하는 모양입니다. 제미나이 업그레이드 버전이 그런 부분들. 그러나 일단 가장 긴급하게 월요일날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음식료주 하시는 분들 그동안에 제가 알기로 또 불닭 삼양 하시는 분들이 많이 주가 빠져가지고 물려있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 대환등이 나오고 공매도 애들이 청산할 거예요. 공매도 청산해야죠. 여기가 일단 어찌됐든 단기적으로는 청산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잘 활용하시고 또 무작정 확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럴 때 뒤에 도란스는 광기에 어린 사람입니다.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바로 122조 그 1시간 정도 고민해가지고 긴급 회의해가지고 바로 발표하는 거 보세요. 지금 이제 그 또 5만 가지 방법을 찾을 거예요. 저놈은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놈이라서 제가 믿으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거기에 일본하고 중국이 휴장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유럽 증시나 특히 우리나라는 연관된 기업들이 되게 많습니다. 음식료, 화장품, 라면, 화장품, 음식료 중에서는 특히 라면, 김밥 이런 거 우리나라 수출을 많이 하니까 그런 부분들, 화장품 쪽, 그 다음에 의류 쪽도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하는 게, 그 다음에 가전은 뭐 삼성전자, LG전자, 삼성전자는 반도체까지 있으니까 관세를 한다 해도 그 122조나 232조는 근본적으로 내용을 잘 읽어보면 미국이 무역으로 불공정을 입었을 가능성이 보일 때만 하는 것인데 반도체에다 관세를 매기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반도체 관세 매기면 또 미국 기업들이 힘들어지는데 그런 부분들을 깬다면 반도체는 괜찮을 것이고 그럼 반도체는 지금 가는 그대로 해서 우리가 예측하고 있는 이번 달 말까지 엔비디아 실적에 맞춰서
피크를 내는고 추가 상승을 한다면 3월 만기일까지. 그동안에 힘들었던 가전이나 이런 부분들은 일단 어찌됐든 15%의 세율에서 지가 뭔 짓을 하던 며칠 있다가 다시 한들 뭔다 그거는 10%니까 10%로 한다고 지가 어저께 이야기를 했으니까 5%라도 나아진다는 점. 말이 5%죠. 5% 굉장히 큰 거죠. 그러고 요거는 150일이 한도, 1차 한도라는 점. 2차로 추가로 기간을 122조 늘리려면 의회 승인을 해야 되는데, 의회 승인이 11월 중간선거 앞두고 해주겠습니까? 그게 승인하면 할수록 물가 부담은 자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걸 알고 있을 텐데요. 그런 부분들. 그러면 다음에, 도난서가 과연 그러면 예전처럼 마구잡이를 할 수 있을까? 이제 만약에 다른 나라나 기업들이 이 부분을 봤기 때문에 그럼 우리도 이제 네가 마음대로 하면 우리는 무조건 소송을 걸겠다. 소송에 대응하는 기업들이 나날이 늘어날 것이고 국가도 늘어날 것이고 그 다음 국가 간의 얘기를 내가 투자를 하기로 했는데 이제 조금 골치 아프게 됐어요. 물론 투자는 하겠죠.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투자는 하는데 야, 그 위법이래잖냐. 너, 그럼 우리가 뭐 아쉬울 거 있냐. 너가 그거 하는 조건으로 우리가 이렇게 대미초를 약속했더만, 너 나라 자체에서도 불법이라는 걸 갖다가, 우리 상대 국가 보고 하란 말이야. 이런 부분은 내세울 수 있어서 협상에 조금은 유리해진 고지를 선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투자를 안 한다고 일본을 압박해가 일본이 투자 결정을 내리고, 우리나라도 국회를 압박해가지고 너가 빨리 해야 투자를 할 거 아니가 하면서 안 하면 더 올린다 이런 음포는 이제 안 통하겠죠. 그럼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새끼들 까불더만은 뭐 별거 없네. 일단 뭐 상호관세는 안 되는 거고 품목관세는 어차피 그거 다 지금 주가에 반영돼 있는 거니까 신경 쓸 거 없죠. 그러나 오히려 그런 쪽도 투자 심리는 회복이 될 수 있겠죠. 아, 이게 저런 식으로 가다 보면은 나중에는 관세를 조금씩 낮추겠네. 철강이나 알루미늄도 조금 많이, 제일 50% 많이 맞고 있는데 조금 줄여줄 수도 있겠네. 근데 저기 또 미쳐가지고 저기도 오히려 더 크게 때리려라. 이제 이런 불확실성은 곧 나올 것입니다. 이 불확실성을 시장에 들고 올 때는 시장 세력들이 차익을 할 때 트릭으로 쓸 것이고요. 지금은 시장을 들어 올리는 구간, 계속 들어 올려야 저거한테 좋은 구간이고, 왜? 지금은 지네들도 들어올리면서 팔아먹기 때문에 위에서 팔아먹기 전략이기 때문에 계속 들어올리면 올릴수록 좋거든요. 예, 그러면 들어오는 척 하다가 팔면서 계속 프로그램 가지고 매수를 유도하면 개인들이 계속 그 물량을 받으면서 어차피 올라갈 것이니까 그 전략을 쓴다. 그 다음 지네들은 아쉬울 것 없죠. 공매도 쳐놨던 것 뭐 이런 식으로 이참에 그럼 공매도 수익 실현하지 뭐 하면서 음식료 관련해서 그 다음에 화장품 관련해서 그 다음에 가전, LG전자나 뭐 그런 부분들 어제 LG 디스플레이도 급등시키고 하는 게 그런 디스플레이들 쪽도 아마 세분화적으로 제가 다 기억은 못하는데 제가 지금 기록해 놨던 노트나 이런 걸 찾아보니까 일단 음식료, 화장품, 의류, 전자제품은 상호관세가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공매도 쳐놓던 거 갚으면서 수익 실현하면 된다라 하면 되겠죠. 그러나 이제 마구잡이로 태평로로 시험만 해놨던 애들은 월요일 아침부터 엄청나게 바쁠 것이에요. 최대한 빨리 갚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수익이 높아지지. 조금이라도 낮아진다니까. 왜? 그러나 걔네들은 손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야간 선물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월요일날 물론 풀이장에서 가능한, 그러나 풀이장에서는 금액 그거를 다 해결하지는 못할 것이고 개인들 물론 풀이장에서 기관들도 그 움직입니다. 그 관여하는 증권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풀이장에서도 어느 정도 커버는 하겠지만은 풀이장에서 안 되는 종목들은 이제 걔네들은 무조건 손실, 그 공매도 큰 수익 못 냅니다. 왜? 갭상승을 어마무시하게 하고 바로 그 6천 가까이서 떠서 시작할 거기 때문에 거기서 다시 공매도를 누른다 하는 게 불가능할 거예요. 워낙 에너지가 엄청나게 세게 튀어고 나갈 테라서 이런 부분들 잘 활용하셔가지고 우리나라 시장을 한번 보면요. 그러면 이제 월요일날 아침에 어떻게 되느냐. 자, 선물시장 요거 872 넘어갈 거예요. 바로 갭으로 떠서 어디까지 갈 수 있는,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은, 자, 이거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 생각도 안 한 일이 나와서니 조정을 해야죠. 여기니까, 자, 잠깐만. 어디까지 가는, 그렇게는 아니고. 800, 자, 77. 자, 877의 밴드 상단까지 바로 갭으로 떠서 시작할 거예요. 여기서 어디까지 가는지는 시장이 결정을 하는 것이니까.
시초가는 아마 여기가 될 거예요. 시초가 877이면, 자, 877, 여기, 5929. 자, 잘 들으세요. 지수 차트상으로, 자, 코스닥도 많이 올라가겠죠. 코스피는 어디 있냐면은, 5929면은, 자, 봅시다. 5929면 월요일 날 여기잖아요. 떠서 5297 여기. 여기서부터 시작할 거예요. 여기서 갭상승으로 떠서 쭉 당기는데, 자, 우리님들이 생각해야 될 거 하나. 이 혜택을 보는 기업들 말고 같이 지수가 올라가면서 올라가는 시총주들도 있고 다양하게 있을 거예요. 그러나 위로 갔다가 자기 시장 말고, 시장은 이제 볼 거 없다 그랬습니다. 제가 이제부터는 시장 지수는 지수 종목을 하는 사람들 아니면 의미가 없다 그랬어요. 여기 어차피 6150일은 찍는 거니까 여기에서는 우리가 할 게 없는 거예요. 이제 자기들 보유 종목이나 앞으로 추가하거나 이런 대응할 종목을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힘들었는데 그 돈을 해결할 수 있는 조건이 되게끔 음식료 쪽, 화장품 쪽, 의류, 그 다음에 LG전자. 가전은 뭐 LG전자가 제일 혜택을 못 보고 있었잖아요. 삼성전자야 그네도 반도체 때문에라도 많이 올라와 있는 거니까. 삼성전자야 어차피 그러면 20만원 찍는 거니까. 찍는다고 보고 가는 거니까. 그럼 LG전자를 하시는 분들이 기회를 잡을 수 있겠죠. LG전자 하시는 분들 말입니다. 자, 지금 LG전자가, 자, LG전자가 이제 화두가 되겠죠. LG전자의 공매도 한번 봅시다. 공매도가 요 근래에 또 그래도 4% 2% 공매도 잔고가 그래도 꽤 되거든요. 일십, 백, 천만, 10만, 100만, 440만 주가 있으니까 아직도 400만 주 이상을 가지고 있고, 물론 공매도 총 물량이 이제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어요. 이번에 많이 갚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러면은 이번에 22만 원을 이 공매도 이 이슈 가지고 뚫어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에요. 잘, 요 12만 8천 원을 뚫어내고 요 갭 상승해서 요 위에서 시작을 해야 돼요. 여기서 떠서 요 위에서 바로 쭉 진짜로 그렇게 가셔야 돼. 가는지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월봉상으로 여기를 이제 보러 가야 돼요. 그러면은 혜택을 볼 수 있으니까 단발적이지만 여기는 일단은 지금 딱 여기 지금 저항 라인이잖아요. 여기 저항 라인. 그럼 이 저항 라인에서 다음 저항 라인이 어디냐면 여기거든요. 여기 13만 9천, 그러니까 14만 원 라인을 갈 수 있느냐거든요. 14만 원 위에 물리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14만 원 위에. 그러나 월봉상으로 호행스팬이 지금 뚫고 나와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습니다. 14만 원. LG전자에 힘드신 분들은 주봉상으로도 지금 고민을 하는 거지만 제가 예전에 분석했을 때 그대로잖아요. 올라갔다 쭉 올라갔다 쭉. 그래서 그동안에 악착같이 한 거잖아요. 그럼 여기 이제 여기 13만 2천 원에서 지금 고민을 하고 얼추 다 와가는데 월요일 날 아침에 갭으로 떠서 여기서 바로 요 위로 올라가서 쭉 가야 돼요. 월요일 아침에 여기서 해내고 여기서 갭으로 떠서 여기서 이렇게 가야 된다고. 여기서. 얼마를 갈지는 아무도 몰라요. 일제전자 하시는 분들. 잘 기억하시고.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월요일 날은 상당히 폭등이 예상이 됩니다. 일단은 혜택이니까. 그러나 다시 저 인간이 10%를 끌고 나왔으니까 나중에는 기존보다 5% 정도 효과를 보는 효과가 나는 거에서 냉정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중국과 일본이 휴장이 23일까지, 24일부터는 모든 중국, 홍콩, 대만, 일본 모든 장이 한국 다 열리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도란스가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 이란의 전쟁에 관련돼서는 방산주를 하는 사람 말고 유가 관련 석유주를 하시는 분들이 말고는 신경 안 썼으면 좋겠고요. 지금 도란스가 지금 이 상황이 됐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이란을 공격하기는 쉽지 않아졌습니다. 제가 볼 때. 그리고 제가 분명히 어제 영상에도 하지 말라고 분명히 내가 경고를 했는데 지가 하겠습니까? 내가 이 무서운 시골 할배가 왜 무섭냐면은 한 번 잔소리를 하면 계속 하거든요. 이게 피나도록 잔소리를 하기 때문에 잔소리만큼 무서운 게 없습니다. 원래 잔소리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아마 안 할 거예요. 한들 석유조 관련주나 이런 그 유가가 빠지잖아요. 자, 석유조 하시는 분들
어저께 공부 시간에도 누가 한국 수유 이런 거 더 갖고 가도 될까요? 했는데 수익이다는 소리죠. 그건 더 갖고 가도 될까요?는 수익이죠. 수익이신 분은 제가 그랬죠. 에너지주는 수익일 때 줄여야 됩니다. 항상 수익일 때 줄이고, 그 다음에 그거 안 해도 다른 것들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하고, 이제 이 관세 부분에 혜택을 볼 수 있는 그 돈으로, 아이고, 저기 전제, 인마에게 공개를 하면 내가 돈 버는데 이런 고민하지 마시고, 수익이시면 그냥 정리하시고, 이 관세가 가져올 노이즈에 대비한 그 현금을 확보하시죠. 그 현금이 왜? 월요일 당일날 그걸 빨리 팔아가지고 이걸 사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갭으로 떠버리기 때문에 이 갭 상승해서 사는 건 아닙니다. 주식은 어느 종목이든 아무리 좋다 한들 갭 상승해서는 사면 안 돼요. 그러면 그게 그동안 눌려있던 쇼커버가 공매도가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쇼커버가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사면 물려요. 그걸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노란색은 어떤 식으로 122조를 들고 나왔으니까 저 122조를 가지고 언제 서명을 할 것이고 행정명 서명을 한다 그랬으니까 주말이니까 못 할 것이니까 주말이니까 못 할 거잖아요. 이제 저거는 오늘부터 주말이니까 토일 지나고 나서 그러니까 24일 날 3일 날 밤부터 할 거 아니에요, 서명을. 그럼 그 전까지 우리나라는 주시장에는 관여를 안 할 테니까 일단 23일은 최대한 갭으로 떠서 상승을 하는 부분들이 따라가면 안 되겠죠. 그 뒤로 서명을 하고 나서 그 뒤로 실제로 상호관세에 관련돼 있던 부분들을 125조 무역법을 해서 그 기존에 음식료, 화장품, 의류, 전자제품을 모두 다 그러면은 이 내가 무역법에 있는데 그럼 그동안에 안 하던 것들을 모두를 여기에 넣을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있던 것 말고 우리 미국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만 하겠다든지 그건 모르잖아요. 그 세부사항이 나올 때까지는 보고 나서 그게 나오면 다시 또 출렁하겠죠. 출렁하면서 이제 안정을 잡아가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하니까 이 부분들을 잘 보시고, 제가 긴급하게 하는 거는 그동안에 LG전자라든지 가전에 관련된 기업들, 그 다음에 음식료가 많이 올라가서 제가 그랬잖아요. 조방원 전전에서 화장품하고 조방원 전전 하라에서 하라만 지금 못 올라오고 있다. 이 다 관련해가 조방원 전전 다 올라왔는데 그러면 화장품하고 라면만 아직 못 올라가고, 라면 우리 분들 말은 안 하지만 김밥이나 이런 것들도 물리신 분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불닭볶음면도 그렇고 농심도 그렇고. 그러니까 라면 하는 업체들이나 음식료 투자하시는 우리님들이랑 그 다음에 화장품 투자 많이 하고 있잖아요. 화장품이 지금은 뭐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다 투자를 하는 기업들이 태반이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뭐 코스메코, 코리아 코스맥스, 잉거루드랩부터 해서 실리콘투 다 하잖아요. 다 하는 그런 부분들에 이번에 회복할 수 있는 좋은 찬스가 됐죠. 실리콘투 하시는 분들 어떤 식으로든 대응이나. 그러면 이게 만약에 15%에서 다른 것도 다시 다 하는데 그럼 이제 10%만 한다면 그래도 5%는 늘어나는 거죠. 수익이 5% 크잖아요. 수익률 연간 5% 상승할 수 있는 기대감이 생기면 주가에도 반영이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전보다는 나아지겠구나. 더 힘든, 아이고, 왕초보 저 인간 말 듣고 화장품 포기 안 하고 기다렸더니 이런 날도 오네. LG전자 악착같이 이래봐라 저래봐라 해갖고 막, 아이고, 난 다시 그래도 뭐 수익 내고 나왔으니까 됐다 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직도 14만 원 이상이 물려가고 자는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니까, 아이고, 왕초보 저 인간 말 맞다나 뭐 하늘이 똑같네. 어쨌든 간에 이번 참에는 더 가고 안 가고 아니고, 내가 그동안 마음고생, 뭐 이런 찬스에서는 어떻게든 월요일날이 뛰어도 만약에 뛰는 기업들이나 우리나라 주가로 해서도 월요일이 가장 강합니다. 그러니까 월요일날 결정을 하셔야 돼요. 화요일 되면 돌아서 또 햇소리 합니다. 그럼 주가 눌려요. 나중에 다시 가더라도 다른 거 사면 되니까. 월요일 날에 내가 그동안 진짜 오랫동안 힘들어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던 게 수익이 되면 아시죠? 물 탄 거라도 최소한 드러내고, 또는 물 탄 거 드러낼 때 기존 것도 줄이세요. 저는 그렇게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물려있을 때 저는 추면 안 하는 거 아시죠? 절대로 추면 안 합니다. 물린 딱 그대로만, 계속 그대로만 있습니다. 나 그게 올라오면은, 이제 좋은 호재가 된 건데, 첫날에 왕창 그런 일이 있으면 많이 삽니다. 많이 사고 나서, 그날 더 이상 상한가를 가지 않는 이상, 더 이상 안 가면, 그날 추매한 거는 왕창 드러냅니다. 추매한 거는 왕창 드러내고, 추매해서 수익, 기존에 있던 단가도 낮아져가지고, 그 종목들도 수익이 되면 절반은 팝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 그걸로 다른 게 더 좋은 게 나올 수도 있잖아. 그리고 이 변수가 또 생긴 거는 길게 보면 노이즈입니다. 반드시 노이즈입니다. 불확실성이라는 게 생긴 거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월요일이 가장 고점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잘 활용을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밤새면서 피곤해요. 눈도 아프고. 이제 조금 자야 되겠습니다. 잘 대응하셔서 월요일날 좋은 결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헴.